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비트코인은 버티고 달러는 흔들리고 금은 치솟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 한 주가요. 이 유럽에 대한 고율 관세 예고 때문에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한 주였고, 그런 반면에 달러는 피난처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비트코인은 의외로 잘 버텼던 그런 한 주였는데,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 바로 한 20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50% 고율 관세를 다시 7월 9일까지 유예해 준다, 이런 걸 발표했네요. 그래서 다행히 6월 1일에 실효될 뻔했던 이 유럽에 대한 50% 미국의 관세가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조금 훈풍이 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비트코인도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현재 10만 9,158달러. 그래서 전일 대비 1.26%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관세 관련해서 크게 한번 죄었다가 싹 놓아주고, 크게 한번 죄었다가 싹 놓아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비트코인도 여기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고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난주 이 유럽에 대한 고율 관세가 6월 1일에 시작된다는 것 때문에 증시가 무겁게 짓눌릴 때 굉장히 좋은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력한 온체인 지지선이 94,000불대에 딱 형성돼 있는 걸로 분석이 나왔고요. ETF 유입과 기관 수요는 또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걱정이 없었고, 금이 또 엄청난 피난처로 선택을 받았던 한 주였습니다. 트럼프발 무역 불안과 미국 재정 적자 확대 우려 속에 금 가격이 다시 3,300달러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전 세계 GDP 중에서 금에 쓰이는 비중이 50년 만에 최고를 기록을 했대요. 중앙은행들이 많이 매수하기 때문이고, 중국과 인도 이 두 국가가 견조한 수요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습니다. 한 줄 요약하면 비트코인은 강한 지지선을 확인을 했고, 금은 다시 날아올랐으며 달러는 신뢰를 잃고 있는 그런 중이고, 자, 그래서 혼돈의 시장에서 무엇이 진짜 돈인지 다시 묻게 되는 시기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의 주요 트윗 보시겠습니다. 미국 우체국을 통한 피싱 시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사진을 착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레저에서 온 가짜 사칭 우편물입니다. 이 편지에는 필수 지갑 검증이다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갑 검증이 자금의 지속적인 안전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안 조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여기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방문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검증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고를 하고요. 고객 지원팀의 연락처까지 놔두는 아주 치밀한 이 방법을 썼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이를 노린 피싱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네요. 고객센터의 문구까지 정교하게 위조를 해서, 특히 이메일이나 가짜 웹사이트가 아니라 전통적인 우편을 활용하는 공격 방식이라는 점에서 더 위험하죠. 왜? 시니어 계층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기에는 보안 위협도 함께 커지니까 우리 가격 올랐다 이렇게 축하하기 전에 먼저 보안부터 점검하는 게 어떨까? 개인 지갑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사용성에 대한 논란적인 의견, 샘슨 모어의 트윗입니다. Unpopular opinion, 비주류 의견, 인기 없는 의견,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진납세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판매자가 즉시 달러로 현금화한다면 비트코인을 사용하려는 당신의 노력은 의미가 없다. 당신의 행동이 의미를 가지려면 판매자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이상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비트코인 결제의 본질은 그냥 비트코인을 썼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죠. 사용자는 비트코인의 일상생활 채택을 원해서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데, 판매자가 여전히 달러 시스템에 종속돼 있어서 받는 비트코인을 바로 달러로 환전해서 받는다면 그냥 여기서는 단순히 환전이죠. 비트코인의 결제에 쓰였다기보다는 환전 수단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철학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또 저는 스테이블 코인 지금 법제화로도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법제화된 스테이블 코인, 그래요, 좋아요. 법제화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겠죠.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면 미국이나 또 기타 주변국들로도 이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법제화되어서 많이 발행이 될 거고, 일상생활 결제 수단으로 채택이 되겠습니다. 대중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리 퍼져도 결국은 달러 시스템 안에 머무는 것일 뿐이죠. 이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달러 시스템에 계속 종속돼 있는 겁니다. 달러 기반 결제가 아닌 비트코인 보유와 이해를 통한 진정한 전환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시스템에 gat혀 있을 뿐이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꼭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이거 결국에는 시간이 걸릴 일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물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어떤 이 블록체인 기술, 코인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사용성을 증가시키는데 일조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닐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와 보안에 대한 질문. 데니스 포터 뭐라고 썼냐? 사람들이 JPEG, 이게 이제 그림 파일을 말하는 거죠. 그림 파일 없이는 채굴자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계속 본다. 그래서 JPEG 없이 채굴이 지속 불가능하다면 애초에 이렇게 많은 해시레이트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중국의 채굴 금지 기간 동안 해시레이트가 50%나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안전했다. 적절한 보안 수준은 그래서 얼마냐? 이렇게 트윗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JPEG, 그림 이미지 이런 거는 비트코인 온체인에다가 오디너스나 BRC20을 통해서 이미지를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랜잭션 수수료를 높여서 이게 이 채굴자들의 수익을 높여주므로 채굴 수익이 버티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이 요즘 많거든요. 요즘이 아니라 뭐 지난 2년간 많았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죠. 채굴자 수익이 떨어져도 해시레이트는 감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까지 높은 해시레이트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중국에서 채굴 금지를 해서 해시레이트가 절반으로 줄었어도 비트코인의 보안은 여전히 강건했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안전했고 비트코인의 보안은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다른 모든 인터넷 네트워크나 다른 모든 블록체인 암호화폐들보다 훨씬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탈중앙성과 해시에 대한 경쟁이 중요하다. 무조건 절대적인 수치의 보안성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지는 비트코인의 보안은 지나치게 과잉할 필요는 없고 지속 가능성과 네트워크 효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멕시코 3대 부자 비트코인을 최대한 사라 조언을 했습니다. 더 비트코인 히스토리안이 작성한 트윗. 자, 멕시코 3대 부자가 살 수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했다. 상승만 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스마트머니가 몰려온다라고 했습니다. 멕시코 3위 부호죠. 리카르도 살리나스, 예전부터 비트코인에 굉장히 옹호적인 입장을 펼쳤던 분입니다. 비트코인 관련 자산이 내 전체 투자 중 약 70%를 차지한다며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사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전부터 살리나스는 비트코인은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법정화폐에 대한 해답이라고 강조해온 인물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자입니다. 멕시코 3대 부호입니다. 특히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그의 확신은 법정화폐의 신뢰가 흔들리는 신흥국 부호들의 자산 방어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스마트머니는 지금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호들도 이미 비트코인을 몰래 많이 사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명목 GDP 성장의 핵심 질문, 실질 성장 대 인플레이션. 샘 켈러한 뭐라고 썼나 볼까요? 명목 GDP가 부채보다 빠르게 성장한다면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그 성장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실질 성장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인플레이션이냐. 이제 스캇 베센트 장관의 5월 23일 트윗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적은 건데요. 베센트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부채를 통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경제가 부채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거다. 국가와 경제의 성장 궤도를 바꾸면 재정을 안정화하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부채 문제 그래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부채 증가율보다 높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는 이 정치권이 아주 대표적으로 써먹는 레토릭인데 명목 GDP가 아무리 빠르게 성장해도 그 대부분이 실질 생산성 향상이 아닌 통합 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면 이건 착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알듯이 실질 성장은 멈췄습니다. 인플레이션만 존재할 뿐.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화폐 통화량 증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서 GDP를 성장시키는 나라예요. 물론 그 안에 실질 성장도 있죠. 하지만 혁신을 통한 실질 성장도 있고 AI, 반도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화폐 통합 팽창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달러는 점점 더 신뢰를 잃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간밤의 뉴욕 시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1만 2,000불까지 갔다가 10만 6,800불까지 급락한 이후에 현재 10만 9,000불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11만 2,000불까지 올라갔던 게 5월 24일이었네요. 근데 현재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EU에 대한 50% 관세 7월 9일까지 다시 유예한다. 그래서 10만 9,000불 위로 다시 올라왔다. 그런 상황이고요. 파생상품 청산이 매크로 불확실성과 함께
전반적으로 겹치면서 발생을 한 하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조정이었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인글라스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전체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에서 5.94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됐는데, 이 중 5억 달러가 롱 포지션이었대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보다 약세로 전환되면서 롱 포지션 투자자들이 크게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한 지지선이 여기에 형성이 되는 거겠죠. 롱 포지션 투자자들이 한번 크게 터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ETF 자금 유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펀딩 레이트는 중립 이하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투자 심리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공급량의 100%가 현재 수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10개 코인 전반의 투기적 심리가 매우 낮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글래스노드는요,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42,000BTC 이상의 매수 원가가 94,000달러대에 집중되어 있다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사이클에서 가장 두터운 매집 지지 구간으로, 이 가격대는 5월 초의 조정 구간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이번 신고가 랠리의 출발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지지선 94,000불에 있고, 그 지지선이 10만 불, 11만 불 이렇게 올라가 주면 거기에서 이제 다시 큰 가격 상승 랠리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는 현재 상황인데, 트럼프 덕분에 지금 또 가격이 소폭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에서 이제 온체인 지지선이 형성되면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에 대한 관세 경고, 그리고 애플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4월 이후 최악의 주간 성적이라고 합니다. 다우존스 지수 마이너스 0.61%, S&P 500 마이너스 0.67%, 나스닥 마이너스 1% 하락입니다. 기술주 부진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요.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 4월 이후 최악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유럽에 대한 50% 관세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아이폰에 최소 25%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어요. 6월 1일부터 이걸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자, 일단 유럽 이슈는 7월 9일까지는 연장이 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애플은 무슨 일이냐, 애플이 대중국 관세 회피를 위해서 인도 생산 확대 전략을 추진한 데 대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협상용 카드로 보는 시각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협상용 카드로 이용하는 거다, 인도에 대한.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발표였고, 그렇다 보니까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을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풀려 나가는지 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스턴 연은 총재 수전 컬린스는 베런스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고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어 금리 정상화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채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재정적자와 관세 우려 때문입니다. 30년물 5% 여전히 위에 있고요. 10년물 4.5%, 2년물은 3.985%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및 애플 관세 위협 발언 이후에 투자자들이 장기 경제 전망과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확대하면서 장기물 금리를 더 크게 올리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은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를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물 수요 위축 가능성도 금리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PC, GDP, 소비심리 지표 등 대기 중입니다. 화요일에는 4월 내구재 주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자 지수, 목요일에는 GDP 확정치, 신규 수rop수당 청구 건수, 금요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PCE죠. 물가 지표 나오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등 굵직굵직한 경기 지표들이 나오니까요. 하나씩 중요한 거 나올 때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위협의 금값은 2.2%나 급등을 해서 다시 온스당 3,363달러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5월물 금선물은 온스당 71달러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다시 올랐고요. 시티그룹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GDP의 약 0.5%가 금에 소비되고 있는데, 이는 5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건 기업이건 그리고 중앙은행이건 모두 금 소비에 많이 나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광 업체들의 마진율이 약 100%로 50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요즘 금 정말 가격 많이 오르고 금광 업체들은 돈 잘 벌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금은 단순한 투자자들의 피난처일 뿐 아니라 달러 중심 자산 제재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중앙은행들의 매수 수요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중국과 인도의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아
금 소비 수요도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시티는 분석을 했습니다. 시티는 3분기까지는 강한 수요로 금값이 고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요. 그 이후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밈 보시죠. 달러 시스템 사토시 이메일 한 통에 뚫리다. 이렇게 견고한 갑옷을 입고 있죠. 그게 바로 미국의 국방력으로 보장되는 법정화폐 시스템인데 거기에 화살이 하나 딱 와가지고 그 유일하게 화살이 들어갈 수 있는 앞면에 있는 요 자그마한 틈으로 가서 탁 박혔습니다. 그게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낸 P2P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에 대한 랜덤 이메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어떻게 유지되나요, 여러분?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국방비 지출과 미국채에 대한 신용 유지 덕분에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 국방비조차 2조 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 덕분에 조달되고 있는 겁니다.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달러의 실질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고요. 자산을 가진 소수는 더 부유해지고 달러만 가진 대다수는 점점 가난해지는 구조가 심화됩니다. 이 구조적인 불균형과 통화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사토시는 단 한 통의 이메일로 아주 좋은 길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자산의 과도한 발행도 부채도 없는 검열 불가능한 통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의 데일리 비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